네,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정방한 방송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 종목 테마들 매매도 하고 변동도 많고 여러 가지 섹터나 테마 내에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에 거 간단히 넘어가고 바로 종목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12월 달 종목 장세로 보고 있고 주간 정리 방송 때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한번 봐주시고요. 뭐 내용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들은 이제 에코프로 BM은 예상대로 말씀드린 대로 줄였고요. 두산 로봇도 빠질 때 1차 매수 들어갔고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죠. 금요일에 살짝 보긴 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2차 전지 관련 뉴스들이 많았는데 우리 섹터나 시장 영향도 좀 볼게요.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에 지금 예탁금이 올라오다가 여전히 47조 8조 대 정체돼 있어요. 신용잔고도 17조 아래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목이 확산은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오늘 여지없이 우리나라 테마장 영향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 기준과 단기로 볼 거, 단타로 볼 거 이런 것들 한번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팬덤 수급들이 여전히 2차 전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차로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어요. 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척결 의지가 정부가 상당히 여론을 신경을 쓰고 강하게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차 전지 내에서 이 기관들이나 정권사, 특히 외국계 수급을 공매도 쇼커빙을 통해 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도 제가 2차 전지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저는 항상 시장이 가장 기준입니다. 둘 다 편을 들 건 없고 시장에서 보이는 최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단기 수급이 상당히 변동이 강했어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호가는 뭐 상한가도 나왔지만 30만 원대 초반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는 저희가 그냥 관망했어요. 새로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제가 홀딩을 시켰고요. 이것도 다 맞지 말씀드릴게요. 코인 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한번 내용이 괜찮은데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에코프로 BM을 중기에 있는 것들 보유분 남았는 거 이제 거의 다 절반 이상 팔았어요. 앞에 20% 30% 팔고 남았는 비중에서 또 절반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 계좌는 어차피 모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년 보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기 계좌하고 단기로 매매하는 계좌는 같은 정권사라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 놓는 게 한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관리해 보세요. 투자하는 거랑 매매하는 거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럼 2차 전지 아침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주말에 말씀드렸던 이게 30만 원 넘어서 나와서 30만 원 중반대가 부담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제가 수급을 보다가 매매를 드린 게 33만 4천 원 정도에서 팔았습니다. 33만 중반에 팔았는데 일단 표시는 해놨어요. 여기서 들어갈지 말지를 보는데 저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쉽게 안 빠지죠. 이때 공매도 척결 의지 나오고 급등했다가 금방 빠져버렸잖아요. 지금은 얘들 뒤에 뭐가 올라오냐면 포스코 퓨침이 좀 올라와요. 그다음 LNF보다 아주 올라옵니다. 얘들이 사실 지난주에도 물론 얘들이 이제 그 양극재 관련 같은 섹터잖아요. 근데 얘들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쇼커벤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어떤 국민청원이나 공매도 척결 의지에 대한 정부와 개인들의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쇼커버링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상당히 느긋했거든요. 살짝 매수가 급하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들어가는 개인 수급도 있죠. 그런 것도 합쳐지다 보니까 LNF는 사실 워낙 무거웠고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워낙 공매도가 워낙 과도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얘들이 워낙 많이 빠졌는 데서 밑에서 확정을 좀 질려는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20만 원대부터 많이 가더라 20만 초반이기 때문에 막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얘도 올라가면 좀 팔아야 된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약했지만 매수를 좀 보였던 종목이었고 막판에 지금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도 올라가면 또 30만 원 중반에 걸려요.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 BM은 뭐 저는 잘 팔았다 봅니다. 이게 팔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빠지게 되면 10%든 15%든 20%든 빠지게 되면 제가 팔았는 게에서 조금 더 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현금 가지고 뭐 반도체를 더 섞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기를 일단 팔아놓은 거 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12월 달에는 등락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 거라 봅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단기로 단타를 틀어가는 과정이에요.
쇼커브링도 들어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는 얘들이 수급 영향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지만 중기로는 내년에 또 어닝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느긋하게 보세요. 자, 에코프로비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머티 이거는 아침에 잠깐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신고가 붙으면서 또 개인을 꼬시긴 했어요. 근데 매수가 약해. 제가 장중에 또 노가다에서 보는데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관망했습니다. 사지 않고 관망했고요. LNF 폭스코 퓨처 말씀을 드렸고, 쇼커브링 관련. 자, 그리고 에코프로 많이 빠졌죠. 원래 애들이 대장이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머티로 다 가버렸고, 에코프로는 또 누릅니다. 개인들 사실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은 쉽게 또 안 주는 거예요. 에코프로 H에는 저희가 사실 많이 빠졌으면 올랐으면 아침에 좀 줄였다 사면 되는데 애매하게 떴어. 8만원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얘들이 끝난 것도 아니고 별로 약한 것도 아니에요. 얘들이 작기 때문에 치고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많이 안 빠져.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떨어지면 또 바닥이 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HN도 우리가 9월 달에 줄여놓긴 했지만 살짝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단기름 자체 보면서 2차 전지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닥 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보시죠. 자, 뉴스들은 그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지분 25% 이상 합작법인은 보증 못 받아요. 실제로 못 받는 모델이 이렇게 하다가 또 3월달, 내년 3월달, 4월달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신경 좀 써야 되고, 중국 법인이랑 원자재가 워낙 중국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분이 50% 이상 40몇 프로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포퓨 같은 데는 75% 들고 있는 중국 합작업 법인도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째 미국을 팔고 중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지분 줄이고 우리나라 돈을 더 갖다 내야 되죠. 자, 그런 흐름이 지금 2차 전지의 단기로 흐름이 좀 보이는 거고, 어쨌든 중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그 흐름을 다 차단하려는 겁니다. 큰 흐름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분이 없다 하더라도 포드가 보면 그 중국의 CATL과 합자해서 기술 협약으로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 얘들이 뭐냐면 기술 협력도 제재 대상이야. 지분이 중국 25% 안 된다 하더라도 기술처럼 들어와서 미국 시장에 뭔가 영향을 미치잖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중국 탈중국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로보테마는 지금도 출렁거리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아침에 말했던 2차 전지 얘들 있죠. 애들로 개인들이 단기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코인 쪽으로 자가 좀 많이 빨렸어요. 자, 코인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단기로 살짝 부담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많이 강하다고 보는 거고, 일단 그런 흐름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제가 여기서 좀 매수를 1차로 드렸어요. 83,000원대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빠지잖아요. 그럼 8만원 되거든. 2차로 또 살 거예요. 얘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좀 뺏기고 단기로 제가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저점 매수해서 21선, 5일선 플레이할 거예요. 이 대장주들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또 줍니다. 그때 우리가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빠지든지 제가 밑에서 매수 들어올 때 그때 2차, 3차, 2차까지라도 매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대장주는 그렇게 조정받을 때 하면 되고, 그 다음 레인보우나 로보틱스, 리즈노브스 보고 있는데 레인보우도 사실 좀 빠졌지만 오늘 많이 파는 거 없어요. 여기서 개인들 던지고 더 팔지를 저는 보거든요. 큰 흐름 별로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도 줄어들고, 이러다가 얘들도 살짝 두산노보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 흐름이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는 사실 물량 또 없어요. 거의 그리 안 되다 보니까 레인보우보다 덜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저점에서 들어오곤 하면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같이 보시면 돼요. 여전히 12월달 볼 수 있는 테마. 자,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엔비디아 규제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놓고 있어요. 야, 너네들 자 꼼수로 중국 매출이 크거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때리면 그 규제를 살짝 피해서 엔비디아가 중국 맞춤형 칩을 만들어요. 그 상무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 너네 자꾸 그렇게 만들면 다음날 바로 규제 때려버리겠다. 엔비디아가 자기네 나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규제에 찐 정성을 드러낸 거죠. 어쨌든 엔비디아 조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내년 보고서는 AI 빅뱅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400불 중반돼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중기 포트는 빠지면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정말 좋습니다. 알트만 이번에 오픈 AI 관련해서 이슈 다 보셨죠. 근데 그게 가장 큰 핵심 기술자인 슈츠케버하고 알트만이 지금 살짝 사이가 좀 그런 것 같아. 물론 얘가 다시 CEO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슈츠케버가 이수의 의장이었다가 사과도 그랬는데 요 근래 기류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찰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미국 보시는 분은 엔비디아처럼 빠질 때마다 중기 포트는 모을 수 있는 기회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떨어지게 되면 하이닉스나 삼진은 어떻게 되는데 조정받으면 근데 오늘 봤거든요. 큰 문제 없어요. 환율도 괜찮았고 한국 반도체 영향 추이는 오늘 삼진은 외국인 매수 꽤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 살짝 팔았어요. 삼진은 지수 측면에서 봐주면 요즘 행보 조정 잘 되고 있고 외국 매수 들어왔고요. 170만 주. 하이닉스는 빠지면 사면 되는데 우리가 뭐 13만에 샀기 때문에 뭐 근처 오던 흐름 봐서 제가 2차면서 사면 되는데 급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보면서 흐름 큰 거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소부장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어차피 등락이 있는 거고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심한데 HPSP는 저희가 살짝 팔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팔고 또 빠지면 사면 되는데 오늘 괜찮다. 막판에 좀 밀어요. 오늘 좀 버티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뭐 급할 거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밑에 산 것들은 키워도 되고 빠지면 더 사도 되고 주성엔지가 좀 빠졌어요. 주성엔지는 신고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파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뉴스 영향도 받았겠죠. 하지만 또 이 근처 자 3만원대 초반 근처 되면 저는 또 받치리라 봅니다. 그냥 2개 정도는 소부장 포트로 갖고 계시면 돼요. 변동성이 오늘 또 살짝 또 개인들이 빨렸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온 디바이스용 3개 말씀드리는 것들은 매매로 그냥 계속 하시면 그런 대상이 됩니다. 자, 바이오는 셀트리온작 별로 변동 없으니까 8만원대 갖고 계시면 되고 SK 바이오팜은 대형주 중에 행보 조정 중이고 별 변동 없습니다. 엔터는 약해요. 그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SM하고 YG엔터가 신저가 나요. 되게 안 좋은 거죠. 신저가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존 번호는 JIP 그 뒤에 살짝 번호 하이브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관망 정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관종일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게임이나 코인 STO 증권코인 관련해서 오늘 좀 많이 강합니다. 제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긴 해요. 이유들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있긴 한데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불이에요. 자, 비트코인하고 이쪽 관련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이런 기억나시죠? 저는 오래 하셨던 분은 2021년 말에 갖고 수익도 막 하고 2027년 말에 하반기나 NFT 되게 좋았을 때 있죠. 그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리고 2년을 빠졌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투자 보여드릴까요? 자, 2년 만에 코인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냐, 그걸 보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1년 말에 엄청 좋았다가 2년 내내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안 좋았지만 요 근래 조금 살아나고 있고 비트코인은 15,000불 찍었다가 30,000불 놀다가 근래 들어 11월 달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 올라가죠. 수익 좀 나고 있고 우리는 그때 로봇 매매했는데 하여튼 약간 뒤에부터 시작을 좀 했어요. 오늘도 좀 강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관종이 나지만 그냥 버릴 건 아니고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느냐, 우리기술투자 오늘 강했는데 이미 상한가 붙었어요. 한 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오를 수 있고요. 갤럭시아 SM 같은 거는 뭐 단기로 치는 거니까 변동 클 거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서울옥션 STO 관련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일 한 번 더 매매도 가능해요. 단타는 가능한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시간 보는 분들 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은 내일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 단기 꼭지 될 수도 있어요. 자, 단기 꼭지 된 데서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 3일 오르고 오늘 갔던 애들이 내일 먹고 팔 수 있거든요. 자, 그래 되면은 얘들이 단기 꼭지 치고 그 물량들이 또 옵니다. 정신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로봇이나 2차전지 약간 몇 개나 반도체에 내서 단기 매물이 오늘 코인으로 좀 갔다 해서 얘들이 계속 간다. 뭐 빠진 애들이 안 좋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게임 코인은 2년 동안 정말 많이 빠지고 비트코인이 왜 오르느냐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텐데 제가 한번 2주 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금이 2,000불 걸린 데인데 올라갔어요.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 관련해서 흐름이 괜찮긴 한데 원래 금융 사이클상 미국이 금리 동결이잖아요. 수십 년 보시면 금리 동결일 때 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도 살짝 강세를 보이고 비트코인은 개별적으로 재료가 뭐냐면 4년마다 한 번씩 그 물량이 줍니다. 반으로. 그게 내년 반감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SEC랑 싸우고 있긴 한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선물이 있었지만 현물 ETF가 없었어요. 그 현물 ETF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 근데 SEC 이쪽 장은 정말 싫어하거든. 근데 계속 이제 IB 쪽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쪽 관련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관심을 좀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단기론 부담된다. 그리고 로봇이나 이쪽이 끝난 게 아니고 단기 수급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관중으로 보고 있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코인 얘기를 조금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내일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단기로 좀 부담돼요. 자, 그리고 두산 로봇은 여전히 제가 조정 받으면 조금 더 살 겁니다. 이게 아직 우리나라 개인 수급 확충이 안 돼서 그래요. 제한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들이 많고, 자,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은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장 보신다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